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월이에요. 이제 3월도 어느 정도 이제 3월 초 지나고 이제 중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날이 낮에는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10몇 도가 막 내려가는 그 한파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올겨울에. 정말 뭐, 제가 발에 땀이 다 나는 사람인데, 올겨울은 정말 발이 시려울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중순 되니까 조금은, 따뜻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날이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본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온 것은 이제, 옥자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봉을 했지, 넷플릭스는 극장 개봉을 안 하는 이제 영화들인데요. 근데 나름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좀 독창적이고,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않지만 또 놓치기 아까운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강철의 연금술사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이제 곽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2001년도에 이게 아마 만화가 연재가 됐을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정말 이 출판 만화에서는 이 잡지 회사에서는 더 망해가는 잡지사인데, 이 강철의 연금술사가 거의 먹여 살렸다고 할 정도로 20년간을 연재를 했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습니다. TV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극장판도 몇 편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리메이크작이 아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가 굉장히,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래서 많은 팬들과 또 강철의 연금술사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 이런 저기 영화보다는 이 애니메이션 쪽으로 덕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잘못 뭐 이렇게 했다가는 몰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러워요. 전에 그 베르세르크도 했다가 그냥 무식하다 뭐다 뭐 이런 욕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자료를 찾아서 고급스럽게 하려면 뭐 얼마든지 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나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영화 리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뿐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뭐 해외부터 해서 국내에서 그래서 그 많은 리뷰 중에 대부분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하는 분이 없어요. 다 이제 영상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다 음성으로 영화를 소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놓고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나가요.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가볍게, 쉬운 화법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어렵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생선으로 따지면 다 발라서, 살코기만 싹 뭐 뼈도 있고 가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빼고 살코기만, 하얀 살코기만 발라서 먹기 좋게 쉬운 화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배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즉흥적이다 보니까 제가 편집을 할 때 저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 자체도 훈이 삼촌입니다. 삼촌이 얘기하는데 뭐 삼촌이 완벽한 삼촌이 어딨어. 그럼 삼촌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의식하고 얘기합니까? 삼촌 그 영화 어떻게 봤어? 그 영화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삼촌이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뭐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영화는 이런 거야, 이런 건 저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이 세계관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보셔야 괜찮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하실 겁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이 그래? 실사야? 흥미롭죠. 자기가 봤던 애니메이션이 이제 실사 영화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는 호기심이 생기지. 그럼 어떻게 충분히 즐기셨던 분들이 실사 영화는 어떠냐, 이 영화가 볼만하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연출을 했느냐,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다소 실망스럽지.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지만은, 아유, 본 지 또 꽤 됐네, 옛날 거, 오리지널판. 봤지만은, 그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옮긴 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워요. 근데 이제 기대치를 좀 많이 빼셨을 거야. 그 전에 이제 뭐 진격의 거인도 실사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사로 한 영화들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유, 일본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데 영화는 형편없어. 그래서, 다소 기대치를 완전 낮춰. 진짜. 쭉쭉쭉쭉 낮춰서 보시면, 그래도 뭐, 나름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저럭저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들은 너그럽게 만족할 수 있겠지만 좀 약간 까탈스러운 분들은 상당히 쌍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실사 영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접하진 않았어 내가. 강철의 연금술사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딱 본 거야. 영화만, 실사 영화만. 그랬을 경우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냐하면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요. 여기는 거의 이제 뭐 세계관이 뭐 이렇게 몇 년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하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서양인들, 서구와 유럽인들의 이름도 다 뭐 에드워드 뭐 이렇게 알폰스 엘리라든지 이름 자체가 또 뭐 유럽인들의 이름인 거고요. 그리고 배경도 유럽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다 유럽 스타일인데, 이 실사 영화를 딱 보면, 아니, 가발이나 의상이나 배경은 다 유럽인데, 아니, 왜 거기다 일본인들이 나오고 일본 말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마치 우리 TV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재현 배우들, 외국인들이 뭐 재현을 하죠. 막 가발 뒤집어서 재현하는데 뒷 배경은 우리나라 막 건물 있고 막 거기서 그냥 얼키설키. 그냥 좀 다소 이렇게 몰입하기가 힘들죠. 차라리 외국 배우들을 썼으면 좀 약간 또 그것도 이상할래나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넷플릭스 개념에서는 이제 일본 시장을 겨냥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 끄는 감독이 이제 봉준호 감독이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을 픽업을 해서 옥자를 통해서 이슈가 돼서 넷플릭스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케이블 방송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리고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선 일본 애니메이션과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뭐 고질라, 괴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도 넷플릭스에서 지원해서, 그리고 또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걸 또 실사화해서 이슈가 돼서 넷플릭스를 좀 더 일본 내에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사 영화를 그러니까 강철의 연금술사를 실사 영화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낯서실 거야. 이게 뭘까? 이게 외국이고 다 그런데 왜 사람은 알맹이는 또 일본 사람이고 일본 말을 할까? 그럼 따지고 보면요, 뭐 크라디에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로마 배경입니다. 그럼 이탈리아 말을 해야지 왜 미국 놈들이 영어를 하냐고. 그리고 뭐 예수님 영화들 보면 다 이슬람 딱 그쪽이 아닐까. 그러면은 헬라어나 이런 거를 써야지 왜 영어를 하냐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웃긴 거야, 이게. 그쵸? 영어를 쓴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
이게 이제 국적이 다른 나라인데 영어를 써도 그거 다 넘어가 버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본 애들이 동양 애들이 시도하면 이것도 언밸런스한 거죠. 어쨌든 영화는 언밸런스합니다. 그 세계관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보시면은 이게 뭐지? 라고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애니메이션을 좀 보시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세계관을 어느 정도는 습지를 하시고 보셔야 재미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철의 연금술사의 세계관은 어떤 거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연금술사라는 것이 뭡니까? 연금술사라는 건 이제 중세에 이제 그러니까 금속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드는 거죠. 금속을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를 돈으로 아니면 먹을 걸로 바꾸듯이 그러니까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거야. 왜냐면 금값이 장난 아니니까. 금만 있으면 떼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금 캐가기가 어렵잖아. 어떻게? 그냥 있는 금속을 가지고, 그것을 화학적으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다. 연금술사.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금속을 금으로 만든다는 연구.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전설이나 신화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그 현자의 돌이라는 것이 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현자의 돌이 어느 정도의 그 금속에서 금속을 섞어서 금을 만드는 부분을 메꿔주는 완벽한 현자의 돌. 그것이 사실은 이 만화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금술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에서도 그 현자의 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 작가가 강철의 연금술사를 만든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때 이름 있는 학자들조차도 물리학자조차도 연금술에 대해서 한때는 심취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연금술이라는 것은 마법이나 매직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금을 만들겠다라는 연금술에 대한 열정이 사실은 지금의 물리학이나 모든 어떤 그 과학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한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연금술사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기 이제 보면 일단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 노래, 영화의 배경에도 엄마가 이제 죽어. 그러니까 어린 아들 둘이, 특히 형이, 이제 주술에 약간 영재성이 있는 거죠. 천재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살리고 싶은 거야. 죽은 엄마를. 그러니까 죽은 엄마를 살리려고, 연금술을 쓰는 거죠. 거기서 인체 연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써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는데 이게 이제 안 되지. 예. 그래서 자기 다리를 한쪽 잃고 그 동생을 잃어요. 엄마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자기 다리가 날아가고 동생이 날아가서 더 악조건이지. 엄마 살리려고 하니까 동생까지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리도 날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오른팔을 희생을 시켜서 동생을 가까스로 그 동생의 영혼을 가까스로 그 이제 로버트가 보죠. 이렇게 보면 강철 뒤에 로버트가 나게 사실 동생이에요. 알폰스라고 에릭이라고 동생이에요. 그 강철 안에 갑옷 안에 동생의 영혼을 넣어요. 빈 갑옷이야, 깡통이야. 그 안에 동생이 있는 거야. 같이 형제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스터나 이런 건 보셨어? 강철의 군사 애니메이션 안 보셨어? 그러면 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이쪽 팔 이제 막 기계로 만들었지. 기계팔 달고 이렇게 딱 있고 동생이 이제 강철로 해가지고 깃털 그 강철 안에 막 고양이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된 내막이에요. 네. 그래서 형이
워낙 천재성이 있다 보니까 그 어릴 때도 세상 엄마 살리겠다고 주술을 쓸 정도니까 얼마나 천재성이야. 물론 이제 부작용이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최연소 국가 연금술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끔찍히 아껴. 그래서 이 영화 내에서도 현자의 도를 찾아서 동생을 그 깡통에서 그 갑옷에 갇혀 있는 동생을 꺼내서 다시 동생의 육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게 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자의 도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뺏고 뭐 이제 뭐 뺏고 빼앗기고 뭐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을 희생시켜서 동생의 영혼만이라도 깡통에다 집어넣은 거야. 갑옷 안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그냥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를 희생시켜야 돼. 뭘 하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등가교환의 법칙이 이 애니메이션 세계관의 기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이미 이 주술이 이제 인정이 돼서 국가나 군대에서도 이 주술을 활용합니다. 그 무기화 시켜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런 막 무슨 마법을 막 쓰가 아니라 이제 주술을 쓰는 거죠. 연금술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술이 이미 보급화가 되어 있는 세계관 속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주인공 형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고 그리고 항상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오해요. 이 만화는 되게 소년 잡지예요. 소년 잡지. 뭐 챔프나 이런 것식으로 이제 소년 잡지인데 성인들이나 이해할 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는 자칫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들의 그 눈높이에 만져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녹여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년 잡지의 퀄리티나 수준을 좀 약간 끌어당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않아요. 이 만화 영화나 영화가. 그래서 재미 요소가 있고 캐릭터들도 재밌는 캐릭터가 있고 그 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뜻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결 구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악당들이 호문클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조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인공 보스격인 여자인데 이제 손가락이 쫙 늘어나면서 그냥 착착착 꽂히면서 이제 죽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와 등치 큰 놈인데 이제 막 여기 배가 쫙 갈라져서 막 식탐이 있어. 아무거나 막 잡아먹는 거야. 또 한 놈은 이제 이제 변신술 쓰고 이런 식의 영화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실사 영화에서는 약간 좀 부족함이 많은 게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놓지를 못했다. 그럼 이제 CG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CG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그럭저럭이지만 그냥 그렇게 진보되지도 않고 또 하락하지 않은 그냥 어중간한 CG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서 어우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나름 그냥 선방했구나. 나름 그냥 이렇게 기본 퀄리티만 살짝 넘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울트라맨이라든지 이런 특촬 CG보다는 낫겠죠. 제작비를 또 많이 들였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것을 접하는 분들은, 야, 이게 좀, 이게 뭐냐, 좀 만화 영화 같기도 하고, 이게 웬 주술이 웬 말이야. 이게 웬 마법이 웬 말이야. 그리고 또 무슨, 이게 일본인들이 왜 또, 가발 뒤집어서 이게 서양 옷 입고, 이게 또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게 낫다. 애니메이션. 연금술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접하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지 않고, 또 그 심오한 내용,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리고 연금술사라는 게 뭔가? 연금술사라는 게 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금을 어렵게 캐서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그냥 금속을 변형시켜가지고 금처럼 만드는 거야. 그럼 쉽게 일확 황금을 노리는 거죠. 한 방이야, 한 방.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연금술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본 자체가. 내가 그냥 무슨 유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뭐 종이 조각을 그냥 어떻게 뭐 화학약품 했더니 그냥 바로 똑같이 돈이 만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날로 먹는 거잖아. 그러니 금속을 금으로 만든다? 이거 자체가 인간에 대한 허황된 욕망, 탐욕,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애니메이션화 시키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그 탐욕과 욕심이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가. 그렇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내가 어떤 기술이나 잔기술로 방법으로 바꿔놓겠다? 엄마가 죽었잖아. 엄마가 죽었는데 그 엄마를 살려내겠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내가 살려내겠다. 그 대가가 참혹하다는 것은 주인공 에드워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거저 얻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내가 붙잡을 때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초이스를 할 때 다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초이스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잡으려니까 다 놓치는 거야.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라는 절대 법칙이 이 애니메이션 안에 숨어 있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저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매니아 분들에게는 뭐 저의 부족한 지식이 어느 정도 뭐 성을 차지는 않으셨겠지만은 나름 뭐 진격의 거인보단 낫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냥 보실만해요. 그냥. 근데 이제 짜증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군데군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약간 루즈하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이제 악당이 쉽게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좀 강력하게 또 임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싱겁게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애니메이션의 양을 한편의 실사영화로 그 세계관이나 모든 것을 주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냥 단편 영화보다는 차라리 10부작으로 TV물로 제작을 했더라면, 이것은 호흡이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짧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좀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묘사를 했네,
애니메이션의 이런 부분은 좀 묘사를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라고 비교를 하는 것도 재미다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매뉴얼은 있어야 이 영화를 보시고, 아니면 차라리 이 영화를 봤어. 그래서 이 영화 왜 이러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자료를 찾고 애니메이션을 좀 보시면, 강철의 연구술사가 그렇게 만만한 만화가 아니고 실사로서는 그것을 좀 담기는 부족했지만, 그래서 강철의 연구술사의 세계관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명작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철의 연구술사 나름 뭐 주인공도 그렇고 그냥 너무 이제 연기가, 거기 주인공이 이제 야마다 요스케인데요. 조금 뭐 요번에 이제 그 나미야 자파점에서도 나왔어. 근데 이제 나왔는데 연기가 항상 이렇게 뭐 중간이 없어. 화내거나 아니거나 분노하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연기의 스펙트럼 자체가 좀 약간 단조롭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에릭이, 알폰스의 에릭의 그 강철은 아예 그냥 CG가 아니라, 그냥 입었어요. 그 복장을 입은 거야. 입었기 때문에, 그거 처음 만드는 제작 비용만 들었지, 뭐, 그렇게 특수효과는 들지 않았나.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무거운 강철을 쓰고 있는 그 배우가 힘들겠지. 그래서 기타 여러분들은 싱크율이, 애니메이션하고 배역하고의 그 싱크율이 얼뜻 보면 같은데 동양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 아닐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교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강추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강철의 연구술사 여러분들 뭐 한번 심심하실 때 킬링타임용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